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화면 조정만 제가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장과 내, 그리고 메타 드세요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과 내, 그리고 메타 드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할 원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짝반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타라는 이야기.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오늘 1부, 2부, 지금 제가 3부 하고 있거든요. 네, 1부, 2부 동안 이 메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계셨고, 또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을 그래도 한 번 더 듣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메타라는 의미는 약간 그 어원이 있는데 3차적인 의미를 든다고 합니다. 약간 접두어로 얘기하면 메타.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기원이 됐고, 초월하다, 타고나다라는 약간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 어원에서 나오는 그 3차적 의미를 생각해 두시면서, 아, 메타라는 그런 거네, 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좀 넘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를 드세요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또 장과 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는 걸 많이 앓고 산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근데 그 대사증후군 가운데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두통, 소화불량, 변비, 생리불순, 성기능 저하, 복부팽만, 피로, 무기력, 짜증, 의기소침, 침침한 눈, 예, 무거운 머리, 하품, 잦은 염증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대사증후군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조사를 했을 때 8명 중 1명 정도가 건강하다고 해요. 우리가 1부, 2부 때 이야기해 주신 내용도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계신 사람들도 대부분이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8명 중에 1명, 이건 미국에 대한 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을 우리가 먹고 건강한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생각해 봤던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제가 파마넥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대부분이 좋은 부분들은 많이 반응을 하는데 사람 각자마다 약간 결과들이 좀 다른 거예요. 혹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티알라인트라는 제품이 전달이 되고 유스라는 제품이 전달이 되고 알스케어드라는 제품이 전달이 되었을 때 각자 이런 결과, 뭔가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타를 좀 약간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각한 내용은 뭐냐면 다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어떨까? 이 메타라는 제품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 메타를 받아들일 때, 누구나 다 똑같은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제품이 출시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메타를 출시하면서 건민수 부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끈지끈 두통이, 그리고 살살 아픈 복통이 싹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싹 사라진다면 생각한다면, 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두통이 생기고, 복통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현상들, 약간 대사증후군이 없다면 어떨까요? 또 더 나아가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이 해결이 된다면, 예, 이 뉴스키라는 회사는요, 이 파마넥스 제품을 출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해서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념이라는 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TR90는 제품을 많이 전달하면서 기초 영양과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메타라는 걸 출시했다라고 뉴스킨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우측은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정기적인 활동, 영양가 있는 식단, 충분한 과일, 채소 섭취, 적정 체중, 적절한 수면, 적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건강한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건강하지 않는 약간 나의 스타일, 나의 삶은 어떨까? 그거에 반대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건강을 해로운 내가 혹시 그런 선택을 혹시 하고 있는 삶을 혹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자, 우리가 이 제품, 메타라는 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브랜드 배합이라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이 메타와 관련된 약간 형태를 갖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며칠 전에도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쿠팡에도 검색을 해보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로 관련된 도움을 주는 제품은요,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어, 그래서 뉴스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보면 2023년이나 돼야지만 이런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제품이 2023년도에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뉴스키는요, 좀 전에 우리 윤영미 사장 얘기한 것처럼 7년의 연구 결과, 5건의 논문, 그 내용이 벌써 우리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이 10월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9월입니다. 10월에 이런 독특한 이 브랜드 배합을 통해서 우리가 출시된 제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약간 우리가 안토시안과 관련된 이 블루베리 또 블루커런트, 블랙라이스 블랙 이런 것 제품들이 통해서 성분을 통해 갖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양이 약 25g 정도 된대요. 25mg 정도? 근데 저희 유스킨에서 이 메타란 제품의 배합을 통해서 나온 제품의 양을 보면 약 2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배수로 따지면 약 8배, 9배 정도 되는 수치죠. 우리가 25g의 제품을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어떨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 메타와 관련된 특히 여기에는 굉장한 유익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하면 유산균과 같은 제품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좀 짧게 제가 한 번에 설명을 한다면 어, 유산균은요 약간 행성과 같아요. 약간 지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우주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주 안에 이 유산균, 이 유익균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작은 작은 이 행성들이 이 우주 안에, 이 바이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연구 개발하신 신진대사 건강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뭐 유튜브를 봐도 나와 있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진대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은 강의를 할 때 신진대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 단계에 보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기초대사량이면 총 에너지의 소비량의 약 50%에서 70%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영향을 하는 곳이 기초대사량과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몇 프로냐? 약 50%에서 70%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체중 조절하고 TR90 하고 또 여러 가지 챌린지를 하고 많은 제품들 추천하면서 다이어트와 약간 혈관 해동을 많이 하는 제품들 추천하는데 우리가 많은 컨설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기초 대사량입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문제가 뭐냐? 단백질 양이 떨어지게 되면서 근육량이 손실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단백질은요, 미생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 많은 단백질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장내 미생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장과 그리고 뇌 이야기를 할 텐데 장을 개선했을 때 이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면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장이 제2의 뇌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형태의 약간 질병과 질환이 생기냐? 비만인과 암과 아토피와 치매와 관련된 약간 내 몸의 질환과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천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신 천종식 교수님께서도 많은 강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내 미생물, 이 장내 미생물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신종 질환에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희소병,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희소병, 크론병, 또, 또 뭐죠? 우리가, 또 자폐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병들이 생기는데 이 장내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부분이 된다?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소화순환 시스템. 그게 어떤 형태냐? 자, 위와 장과 간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보셨죠? 그림으로. 자, 장이란, 건강한 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좋은 영양소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간문맥이라는 걸 이 장을 통해서 통과되는데 이 간문맥에는 어떤 뭐가 있냐면 혈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근육이 있고요. 여러 가지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혈관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을 통해서 이 간문맥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장이 나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혈관의 문제, 혈관에 흡수되는 게 나쁜 것이 흡수가 돼갖고 호르몬 생산의 불가능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혈관을 오염시키고 약간 피를 오염시켜서 콜레스테롤과 성호르몬의 문제가 일으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호르몬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이 재료 이게 들어가 있대요. 그 호르몬을 문제를 일으켜서 스트레스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답니다. 자, 스트레스 방어라는 건 뭘까요? 자, 스트레스라는 건 많은 건강을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어렵게 하죠. 힘들게 하죠. 스트레스 방어가 안 되면 어때요?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자, 즐거운 스트레스라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크로바이옴. 자, 짧게 나누면 미생물과 생태계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 장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양이 아니고요. 종류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안, 볼점막, 소화기관, 입안, 여성 생식기 내부에 많은 종류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산다라고 해요. 근데 소화기관에 몇 개가 살죠? 약 80만 개라는 이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미생물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자, 이 작은 미생물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잠깐 보셨으면 답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뭐다? 예, 버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버섯 좋아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버섯 좋아하시는 분? 네. 예, 대부분이 이 버섯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버섯 요리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먹고 있죠. 이 버섯은 왜 우리 몸에 미생물에 영향을 많이 주느냐? 자, 미생물은요, 곰팡이의 일종이래요. 자, 버섯은 뭐예요? 곰팡이의 일종의 식물성을 띠고 있죠. 자, 우리 많은 얘기 하죠. 전체 세포수 몇 조? 30조. 자, 몸속에 있는 미생물 수 몇 조? 38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8조. 왜 38조에 집중할까요? 예, 세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기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몸속의 미생물 수에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수뿐만이 아니고요.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자, 천정치 교수님 얘기합니다. 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질병을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도 우리 유영미 사장님께서 그림 그린 걸로 보셨어요. 저는 약간 초음파로 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운데는요,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장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왼쪽은요, 빨간 불그스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 유익균, 여러 가지 좋은 세포,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은요,
자, 그 장을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좋은 균들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상태, 이 혈관 부분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벽이 지금 현재 되게 두껍죠. 근데 몸에 문제가 생기고 영향이 생긴다면 건강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장벽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장벽이 약해지면 어떨까요? 안 좋은 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장내 누수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왼쪽 화면은요, 장이 두꺼울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고, 그래서 장벽을 만들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또 들어올 건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역할. 오른쪽은 장벽이 약해져 갖고요, 막 이것도 할 것 없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들어올 수 없는 환경. 자, 장이 오염되면 무엇이 오염된다? 뇌가 오염되고요. 또 내 폐가 오염되고요. 더 나아가서 간도 오염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겁니다.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확대해서 본 거거든요. 자, 빨갛게 보이시죠? 이게 그 장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환경에 들어가는 이 미생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 자, 그렇다면 우리 몸에 세균이 두 얼굴이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해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쁜 균, 유해균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걸 유발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유익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형태를 한다? 자, 식이섬유를 분해해주고요.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비타민을, 필수 비타민을 생성해준대요. 그리고 장벽을 강화해주고 면역계를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자, 유익균. 자, 그렇다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비율 정답 아시는 분? 네, 윤영미 사장 손 들었어요. 네, 제가 안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자, 비율을 얘기하면 85대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좋은 간 건강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면 무엇이 내 몸에서 좋은 효과를 주느냐? 자, 우리 요즘 TV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당뇨의 경우에도 그렇답니다. 미생물 하나만 먹어도 당뇨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냈대요. 또 더 나아가서 미생물에도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DNA, RNA 이걸 또 만들어내고 대사체도 만들어내서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미생물과 관련된 걸 발견해내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성분이 당뇨에 효과가 있는지 그 성분도 찾아냈대요. 여러분 먹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혹시 주변에 당뇨 계신 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사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 당뇨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율 얘기했어요. 85대 15.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미생물의 양보다 38조보다 또 중요한 부분이 뭐다? 종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유익균은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대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프리칸 초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세렝게티 초원 그 달려보고 싶지 않나요? 자, 모든 부자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다? 세렝게티 초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아시겠죠? 자, 제가 세렝게티 띄워놓은 이유는 가보자는 걸 떠나서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센 놈만 여기 산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렇게 좋은 형태의 환경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로가 먹고 먹히는 이 사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걸 혹시 공감하십니까?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세렝게티 초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서로 먹히고 서로 이익을 주고 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내 장의 상태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생물 종류는 다양하고 유익균의 종류가 많아야 더 건강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미생물의 생태계는 균열의 주범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서구화된 식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햄버거 좋아하시죠? 피자 좋아하시죠? 치킨 좋아하시죠?
예, 안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입이 있고 장이 있고 뭔가 식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과 질환을 걸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껍질째 먹는 과일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껍질째 과일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문성근 사장님께서 서울에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본인은 껍질째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좋은 장 건강을 가셨네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껍질째 먹는 이 부분이 미생물을 주는 음식을 주는 거와 같대요. 그래서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귤은 껍질째 안 드시죠? 예, 귤은 껍질째 드시지 마시고, 예, 예,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좀 껍질째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얘기 좀 팁을 드린다면, 요즘 추석이 다가옵니다. 예, 추석 선물 세트로 예, 이코스피어를 추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일. 아, 나 과일 껍질째 먹기 힘들어. 아유, 좀 불편해. 왜 더럽지 않아? 농약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여기서 이코스피어를 추천하시고 약간의 이야기해 주신다면 먹을 수 있어. 자, 이코스피어 세척해서 먹어봐라고 하면 아마 또 이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제품에 성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류, 또 여러 가지 안토시안 여러 가지 이런 유산균과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자, 오메가 혹시 많이 우리가 추천해서 많이 먹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 먹죠? 우리 몸에는요, 오메가가 생성되지 않는데요. 오메가 특히 3는. 한번 소멸이 되면 되지 않는데, 자, 1세대 때 오메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2세대 때 오메가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3세대 때 오메가. 이게 많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3세대 오메가 뭐죠? 유스스펜에 들어있는 예, 오메가가 참세대 오메가라고 합니다. 예, 네 가지 영향을 주는 오메가. 예, 그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화면은 뭐냐면, 자, 1세대 유산균이 있고, 2세대 유산균, 3세대 유산균이 있대요. 자, 1세대 유산균은 뭐다? 자,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이게 1세대 유산균이래요. 자, 2세대 유산균은 뭐다? 우리가 광고에 많은죠. 비피더스. 비피더스 균이 든 게 2세대 유산균. 자, 3세대 유산균이 뭐다? 자, 여기 좀 잘 보이시나요? 자, LGG라고 나옵니다. LGG. 자, LGG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락토바실러스 라노스라는 이 LGG 이게 3세대 유산균이라고 해요. 자, 이 유산균이 어디에 들었다? 메타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발전된 유산균을 드셔야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1세대, 2세대 아직도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요구르트 주세요 하시는 분 있어요? 예,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서울에도 아직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제가 흥분했네요.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프란타텀이라는 이 유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김치 유산균에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왜 김치 유산균을 얘기하냐? 해외에서는요, 김치 유산균 필요 없대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김치 유산균이 그토록 필요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들었다? 네, 메타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세포 크기, 무게 감소하는데 가장 이게 효과를 준다고 하는 김치 유산균. 좀 쉽게 얘기해서 김치 유산균이에요. 어려운 용어 쓰지 마세요. 네. 근데 그 김치 유산균이 백화점에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예.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김치 유산균? 제가 여기 람노서스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아이에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람노서스는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특히 여성들은 꼭 드셔야 됩니다. 이 균. 예, 여성의 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질에 문제가 일으키는 분들은 이게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여성분들한테 이 균 이름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 또 더 나아가서 비피더스가 관련된 이 박테리아 균 이거는 뭐냐면 비만균에 들어있대요.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균 때문이야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균들이 뭘 일으킨다? 아토피, 자폐증 관련된 연구 보고를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균 약간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 우리가 많이 제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유익균 증식하는데, 유해균을 감소하는데,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데, 그리고 염증과 면역 체계 강화되는데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껍질째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먹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85대 15. 이 먹이 15가 들어 있어야 몸에 굉장히 균형 잡힌 이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장의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장내 미생물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뭔가 오염을 시킨대요. 뭘 오염시키냐? 톡토플라스마라는 걸 감염이 되는데 이걸 실험을 해봤대요. 이 지혜에서 그 균을 쫙 빼냈더니 갑자기 뭔가 감염이 되는데 톡소플라스마라는 감염이 되는 이게 뭐냐면 뇌에 있는 이 미생물이 부족해져서 오염이 돼갖고 뇌에다 인식을 시켜준대요. 그게 뭐냐? 지가 앞에 있어도 겁이 나지 않는데. 죄송해요. 고양이 앞에 있어도 겁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뇌를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 공포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이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 뇌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레인맨이라는? 이건 자폐증의 형과 동생의 형제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폐 환자, 이 앤드루 볼트라는 이 현실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연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는 이 2살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2살 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었대요. 근데 이 중후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좀 심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뭔가 이게 치료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폐증에 대한 형태를 보였대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봤을 때 건강했던 애가 갑자기 그렇게 변하니까 자폐증에 이 항생제하고 연관이 있네 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의사도 아니고요. 뭔가 연구원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 컴퓨터 공학에 관련된 어머니이신데 이 앤드류 볼트라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런 자폐증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이렇게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이 미생물이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연구 한번 해볼 만해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 클로스트롬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독소가 장애에 축적돼서 뇌로 이동해서 자폐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대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을 근데 처리했더니 어떻게 됐다? 자폐가 나았다는 얘기까지 보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 이 장내 미생물에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면 이 변화는 뭐냐면 문제를 일으키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구를 언제부터 했다? 7년 전부터 뉴스키는 해갖고 이 제품까지 10월에 나온다. 정말 떨립니다. 이 제품을 빨리 먹고 싶은 분들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먹어서 뿐만이 아니고 자, 미생물의 다양한 관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먹어도 건강한 식습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의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2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좋은 식습관 중요합니다. 자, 슈퍼 유산균 중요해요. 자, 슈퍼 유산균 얘기한 건 좋은 유산균이 다량 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는요, 특별히 당연히 이 왼쪽 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얘기할 게 뭐죠? 에이지락. 이 젊어지는 이 나이를 잠궈주는 이 세포를 떨리지 않으십니까? 미생물을 레이지락 시켜주는 거예요. 자, 세포를 에이지락 시키는 뉴스스팬이 있고 티알라인트가 있다면 이 미생물을 완벽하게 젊어지게 해주는 이 메타가 있습니다. 예, 이제 더 떨리시죠? 예.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없다. 야, 진짜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없어요. 뭐 우스운 소리로 뭐 장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입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 자,
앞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하실 때 중심은 뭐다? 메타와 유스 스팬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셔갖고 거기를 더 포함해서 R스퀘어드, 거기를 더 포함해갖고 TR90 이렇게 중심적으로 많은 제품을 유통시키는 마케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핵심 포인트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메타를 전달하는데 이 핵심 포인트를 꼭 기억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 없겠죠. 이건 꼭 이 혁신적인 마이크로 바이옴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윤용무 사장님 얘기했어요. 룸미스파. 제가 화장품까지는 오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화장품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신 사장님들이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얘기하게 끝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똥 하루에 한 번 누시나요? 죄송합니다. 똥이라고 얘기해서. 변 하루에 한 번 보시는 분 대부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네. 근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 생각하다가 너무 웃겨갖고 변을 보는데 미생물이 장에 사는데 변으로 이 미생물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연구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는 있대요. 변을 볼 때 미생물이 빠져나간답니다. 몇 프로가? 약 60%가. 그래서 채워주고 이 식습관이 계속 동반되지 않는다면 장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래요. 그래서 채워주는 거 식습관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럼 이 40%만 남아있는데 이 40% 갖고 다시 증식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이와 식습관도 바꿔줘야 된다고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는요. 똥도 약이 쓰이면 쓰인다. 이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왜? 요즘 변을 막 내 몸에 막 넣어준대요. 그래서 질병과 질환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예, 이 과거의 이야기가 절대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강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메타로 인해서 여러분들 10월에 성장할 걸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생물로 인해 꽉 채우셔서 뇌까지도 건강해지셔갖고 우리가 젊게 오래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